네, 슈아 안녕하세요. 첼시 시림프입니다. 오늘은요, 램파드의 등번호를 물려받은 남자, 첼시의 존 시나, 첼시의 넘버 8 로스 바클리 선수 시즌 리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플레이어 프로필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이름은 로스 바클리입니다. 정말 전형적인 영국 이름이죠. 길 가다가 아무 백인 영국 남자든 잡고 이름 뭐냐고 물어보면 마치 로스 바클리라고 할 것 같은 그런 이름이고요. 포지션은 제가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이렇게 적어봤는데 사실상 미드필드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측면에 갖다 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선수고요. 국적은 잉글랜드, 생년월일은 93년 12월 5일생, 만 나이로 26살이고요. 키는 185cm입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키에 비해서 제공권이 좀 딸린다는 게 있겠죠. 이적료는 1680만 유로로 에버튼에서 2018년 1월에 겨울 이적 시장에 넘어왔는데 에버튼 팬들에게나 첼시 팬들에게나 사실은 좀 아쉬운 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버튼 팬들 입장에서는 잘 키운 프랜차이즈 스타였는데 재계약 안 하고 뻑이다가 부상 중에 다른 팀으로 이적 소식을 확정을 딱 짓고 넘어가 버린, 게다가 또 재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적료도 많이 챙기지 못했던 에버튼이었고요. 첼시 입장에선 또 화가 났던 게, 아니 6개월만 지나면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인데, 6개월만 지나면 공짜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왜 굳이 6개월 전에, 그것도 부상 중인 상황에서 200억 넘는 금액을 써가면서 데려왔어야 했느냐 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양팀 팬들에게 모두 좀 아쉬운 이적이 됐던 바클리의 이적이었고요. 주금은 10만 파운드, 약 1억 4천만 원 받아가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엄이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그렇게 잉글랜드 선수치고는 많이 받는 건 아니고요. 존 시나 닮은 꼴입니다. 이건 많이들 아실 텐데 리디고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이에요. 바클리가 존 시나 코스프레를 하고 라커룸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닮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남자의 슬라이딩이라고 적어봤는데, 제가 다른 선수들도 무릎 슬라이딩 세레머니를 하지만 바클리가 유독 이 셀레브레이션을 할 때 굉장히 좀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선수가 딱 다리를 이렇게 쫙 벌린 상태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에버튼 시절에도 이런 모습이 좀 있었고, 첼시로 넘어와서도 여전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바클리입니다. 특히나 이번 리버풀전에서는 좀 민망할 정도로 그렇죠? 지금 뭐가 보이는 거 그리고 한때는 원더보이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 잉글랜드에서 스콜스, 램파드, 제라드, 일명 스램제 시기 이후에 미드필더진에서 뭔가 좀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잘 나오질 않았죠. 조콜 같은 선수도 있었지만 그것도 어쨌든 스램제 세대 쪽으로 가야 맞는 거고, 그래서 루니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주고 스털링을 그 자리에다 써보고 여러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제대로 잉글랜드 국가대표에서 넘버 10 중앙 미드필더에서 창의적인 롤을 수행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잘 없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바클리가 막 등장을 해서 에버튼의 소년 가장으로 거의 에이스처럼 이제 활약을 해주다 보니까 많은 잉글랜드 팬들이 조콜의 재림이다 이러면서 굉장한 기대를 했었죠. 근데 사실상 바클리가 그때의 기대만큼 성장해주지는 못하면서 바클리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많이 꺾인 상황이고, 잭 그릴리시라든지 제임스 메디슨 같은 선수들이 비슷한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성장을 하면서 바클리가 이제는 좀 잉글랜드 팬들의 기대감에서 살짝은 버림받은 느낌이 없잖아 있죠. 슬프죠? 이적시장 평가액은 2,700만 유로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6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바클리의 스탯 리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굵직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20경기 3골과 4개의 도움 기록하고 있는데, 바클리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미드필더라는 걸 감안했을 때 조금은 아쉬운 스탯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FA컵 그리고 리그컵에선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바클리인데요. 컵 대회에서 4경기 3골 1의 도움, 나온 모든 경기에서 하나씩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바클리가 나왔던 컵 대회 경기는 첼시가 전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만큼 컵 대회에서는 클래스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바클리였고요. 또 한 가지는 경고 0회, 퇴장 0회, 이 스탯도 굉장히 특이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파울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수비적인 롤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선수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볼 거는 3월 2경기 평점입니다. 3월 2경기에서 9.14점의 굉장히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는 바클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득점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부 스탯인데 리그랑 FA컵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들고 왔어요. FA컵이 물론 3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에는 살짝 표본이 부족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리그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확연히 보이죠. 일단 눈으로 보이는 공격 포인트 자체도 그렇지만
후스코어드 평점이 리그에서보다 FA컵에서 1점 이상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스탯을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건 바클리 선수가 생각보다 키패스를 많이 기록한다는 점이었거든요. 제가 원래 바클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상은 드리블 잘하고 슈팅 좋고 약간 이런 선수였어요. 자기 혼자 뭔가 개인 플레이를 통해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간결해지고 짧은 패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바클리의 장단점 분석을 한번 봤는데 후스코어드에서 제공하는 장단점이거든요. 스탯에 기반해서 나오는 건데 키패스가 아주 강함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바클리의 장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었던 시즌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단점 분석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고, 이번 시즌 중반에 살짝 바클리가 폼이 떨어지면서 자신감이 잘 올라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자신이 있었던 개인 플레이 위주의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짧은 패스 위주로 간결하게 플레이하다 보니까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좀 변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바클리 선수가 기본적으로 오른발로 정확한 킥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결하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 간결하고 쉬운 패스들에서 키 패스들이 자주 나온다라는 거죠. 의외로 굉장히 플레이 스타일 변화가 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이제 90분당 키 패스를 보면 바클리가 90분당 2.5회의 키 패스를 기록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에서 9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비슷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는 아놀트, 그릴리시, 제임스 메디슨, 정말 탑급에 있는 선수들이랑 어깨를 견줄 만큼 키패스 개수 자체는 많은 바클리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클리 선수가 이렇게 좀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도 있었고 중간에 자신감이 좀 떨어졌던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후반기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폼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딱 터졌던 게 리버풀 그리고 에버튼 이 2연전이었죠. 이 두 경기에서는 바클리가 정말 자신감이 올라온 게 확연하게 보였고, 그래서 이번 시즌에 초점을 맞추던 짧은 패스 위주의 간결한 플레이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래 잘하던 드리블 그리고 슈팅 이런 것까지도 잘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최근의 두 경기에서는 원래 잘하던 플레이 플러스 이번 시즌에 장착한 바클리의 새로운 장점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이 선수가 완전히 궤도에 올라왔구나, 한 단계 더 높은 선수로 성장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 딱 허드슨 오도이 확진 받고 리그 중단. 네, 바클리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보여줬던 베스트 퍼포먼스를 뽑아봤는데 제가 뽑은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에버튼 경기였습니다. 이날 어시스트 2개 기록했는데 어시스트 장면들도 일단은 굉장히 좋았어요. 페드로가 골을 넣었을 때 지루에게 짧은 패스를 전달받아서 페드로에게 정확한 타이밍에 침투 패스를 넣어주는 바클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원래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였나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침투하는 페드로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춰서 너무 정확한 패스를 찔러줬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좀 봤고요. 두 번째 어시스트 장면도 이번 시즌 바클리에게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상대 수비가 압박이 들어왔을 때 어려운 패스, 어려운 드리블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바로 옆에 있지만 압박에서 벗어난 공간에 서 있었던 윌리안에게 망설임 없이 쉬운 패스로 내준단 말이에요. 이런 패스들이 바클리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시즌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가 있었다, 좀 한 단계 성장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날은 어시스트 2개 이외에도 좋은 스탯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슈팅 3회, 그 중에서 유효슛이 2회였고요. 볼 터치는 83회, 패스 성공률은 98%, 하나의 패스 빼고는 전부 다 성공했던 바클리입니다. 키패스 6회, 드리블 성공 7회까지 보여주면서 정말 환상적인 스탯을 보여줬던 바클리고요. 태클 2회, 클리어런스 1회, 수비적으로도 기여가 상당히 있었던 바클리입니다. 후스코어드 평점을 보면 이날 9.81점을 기록했는데 바클리의 최고 평점일 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첼시 선수들이 단일 경기에서 기록한 평점 중에서 타미 에이브러햄이 울버햄튼전 해트트릭, 그리고 퓰리식이 벌리전 해트트릭, 다음으로 바클리의 에버튼전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사실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바클리의 시즌 전체 총평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까지 선수들의 평점이 들어가 있고요. 바클리는 과연 몇 점을 얻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력은 일단 10점 만점에 7점을 줬습니다. 바클리가 잘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좀 일단 주전에서 빠졌던 기간이 너무 길고 나왔을 때도 좀 안 좋은 임팩트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준 이유는 바클리라는 선수가 스쿼드에 있다라는 것 자체로 첼시 스쿼드의 질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강팀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전이랑 비주전의 격차가 크지 않은 팀, 스쿼드 뎁스가 깊은 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클리 같은 선수가 스쿼드에 있으면 주전인 조코캉이랑 바클리, 마운트 이런 선수들이랑 큰 격차가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클리가 나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박수를 쳐줄 만한 로테이션 자원이었다 라는 생각에 7점을 줬고요. 부상 이력은 6점을 줬습니다. 부상이 없던 시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즌 중반에 한참 첼시가 경기 수가 많을 때 한 대여섯 경기 정도 부상으로 빠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점수를 깎았고요. 근본은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사건이 있는데
발렌시아 원정 가기 전날에 바클리가 이제 클럽에서 상의 탈의를 하고 파티를 하다가 파파라치한테 찍힙니다. 그래서 그게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고요. 그러면서 램파드 감독이 당연히 그걸 보고 선수단 통제를 중요시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극대노를 하죠. 그래서 다음 원정에 데려가지 않았고요, 바클리를. 이후에 바클리가 한동안 리그든 컵대회든 결장을 하게 됩니다. 벤치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램파드가 웬만하면 공개석상에서 선수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 감독인데 거의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이번 시즌에 유일하게 램파드가 비판을 공개적으로 했던 선수가 바클리였던 것 같아요. 프로의식이 부족했다라고 부정적인 어조를 낼 정도로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력을 해서 스쿼드에 돌아온 이후에 또 그냥 돌아와서 근근히 하는 게 아니라 토트넘전 좋았고 리버풀 에버튼전 좋았기 때문에 훌륭한 활약을 보여줬다, 바클리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램파드가 직접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인정해줄만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시즌 굉장히 구설 수 없고 조용했던 첼시 스쿼드에서 유일하게 트러블을 만들어냈던 선수라는 점에서 근본은 10점 만점에 좀 낮은 점수 줬습니다. 4점 줬고요. 이거 말고도 좀 발렌시아전에서 월클리 사건, 그러니까 그 바클리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죠, 이른바 바쏘 공이죠.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발렌시아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가성비는 10점 만점에 8점 좀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만료되기 직전에 넘어와서 다행히 싼 값으로 넘어왔고, 그러면서 또 주급도 뭐 그렇게 큰 금액을 받아가진 않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가성비는 좀 높은 점수를 줬고요. 7648에서 총점은 10점 만점에 6.25점을 줬습니다. 최대한 잘 쳐주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케파에 이어서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위치되는 바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건 바클리의 넥스트 시즌, 다음 시즌 전망입니다.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머지사이드의 두 팀을 상대로 보여줬던 바클리의 좋은 퍼포먼스가 워낙 지금 제 인상에 깊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마길바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길바가 마운트 길모어 바클리죠. 조르지뉴가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코바치치 캉테가 부상으로 스쿼드에서 빠져있으면서 마길바 라인이 가동이 됐죠. 근데 에버튼전에서 마길바가 딱 나왔을 때 저는 오늘, 그리고 또 왜냐면 윙어로 페드로 윌리안이 나왔거든요. 최근 폼이 좋지 않았던 두 선수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에버튼도 최근에 폼이 좋았고 디뉴나 안드레 고메스 같이 부상당했던 선수들도 돌아오고 있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근데 막상 딱 뚜껑을 까보니까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 명의 조합 자체가 너무 좋았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빈말이 아니고 정말로 조코캉이 다 싹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라인업으로 리그를 돌려도 리그에서 한 5, 6등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마길바 라인이었고요. 내년에도 아무래도 로테이션이 필요할 때 이 조합이 좀 자주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워낙 다이내믹하고 전술적으로 유기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는 마길바 라인이에요. 근데 또 바클리 입장에서는 변수가 하나가 있죠. 네, 바로 치크의 복귀입니다. 치크가 돌아오는 순간 마길바 라인이 마길칙으로 변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치크라는 선수가 첼시 중원에서 유일한 피지컬 캐릭터이기 때문에 엄청 유용한 자원인 건 사실이에요. 게다가 나이를 보시면 마운트가 99년생, 치크가 96년생, 길모 01년생이고요. 물론 롤이 겹치진 않습니다만. 근데 바클리는 93년생이에요. 그냥 자신의 능력으로 네트로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봤을 때 이 바클리에게 좀 불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 주전 경쟁에서 제가 봤을 때 관건은 부상에서 복귀한 치크가 얼마나 좋은 폼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바클리가 지금 살아난 폼을 내년까지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걸로 보여요. 솔직히 팬의 입장에서 기대하기에는 그 드라마틱한 컴백 스토리에 정점을 찍기 위해서 치크는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그러면 또 바클리의 입지가 좀 위태로워지니까 바클리에게 좀 미안하긴 한데, 아무튼 또 여러 기사들을 보면 바클리가 램파드의 정리 대상에 들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황상 첼시 스쿼드에서 가장 덜 쓸모 있는 선수를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타깝지만 바클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들 중에 한 명이긴 해요. 내년에 자신이 치크 그리고 마운트 이런 선수들보다 확실히 능력적으로 더 낫다라는 거를 바클리가 보여주지 않는 한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겨울이나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좀 정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바클리가 정리될 만한 상황에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잉글랜드의 홈그로운 정책이에요. 홈그로운 정책은 이제 스쿼드를 딱 프리미어리그에서 등록을 할 때 외국인 선수가 17명 이하로 등록이 돼야 된다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8명 이상이 잉글랜드 유스 시스템을 경험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인데, 바클리가 처음 첼시로 넘어왔을 당시에 제가 추측하기로는 첼시가 지금 홈그로운 정책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첼시의 바클리 영입 당시의 스쿼드인데, 바클리에 노란 박스를 쳐놨어요. 바클리를 빼고 보시면 지금 파란색 줄을 쳐놓은 선수들이 홈그로운에 해당하는 선수들인데, 바클리를 빼면 홈그로운이 10명이에요. 근데 이 10명 중에서 카일 스콧, 유준 스털링, 트레버 찰로바 이런 선수들은 사실은 조금
어거지로 좀 끼워 넣은 느낌이 있는, 어거지로 스쿼드에 끼워 넣은 느낌이 있는 선수들이고, 게리 케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시즌이 끝나고 팀을 떠날 게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첼시의 입장에서는 당장에 홈그라운을 충족하면서 스쿼드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선수를 좀 데려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좀 바클리를 급하게 데려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첼시 스쿼드 한번 볼까요? 빨간색으로 밑줄 친 선수들이 홈그라운 선수들인데 총 13명입니다. 바클리도 당연히 그 중에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랑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당시에는 좀 유스 선수들을 억지로 올려서 홈그라운을 맞추기 위해서 스쿼드에 끼워 넣은 느낌이 있다면, 지금 홈그라운 조건을 충족시키는 선수들의 상당수는 첼시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뭐 크리스텐센도 있고요, 타미, 롭터스 치크, 마운트, 오도이, 리스 제임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당장 첼시는 홈그라운 선수가 굳이 필요하진 않고, 아마 프리미어리그 타구단 중에는 홈그라운 규정 때문에 스쿼드에 좀 개편이 있어야 되는 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맨체스터 시티 같이 외국인 선수들이 많은 구단은 특히나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단들의 바클리를 좀 제한을 한다면, 좀 바클리의 현재 값어치보다 조금 더 프리미엄을 붙여서, 잉글랜드 프리미엄을 붙여서 좀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사꾼적인 마인드죠. 뭐 어떻게 되든 바클리가 기량을 발전시켜서 이번 시즌 막판에 보여줬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바클리의 모습을 다음 시즌에도 보여주면서 확실히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치크가 너무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바클리가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바클리가 밀려서 첼시에서 새로운 팀을 알아봐야 한다면, 정말 자기를 필요로 하는 팀에 가면서 첼시에도 꽤나 많은 이적료를 안겨주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해 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바클리에 대한 시즌 리캡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첼시에서 9번 달고 뛰는 선수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가 됐습니다. 드디어 공격수 라인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처음으로 램파드의 아이들 멤버에 해당하는 선수를 이제 리캡할 때가 됐어요. 그만큼 또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슈바!